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스며들었을 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라는 금단의 꼬리표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와 타는 듯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 그 순간 10년간 잿더미처럼 식어있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 나이는 42입니다. 이름 앞에는 늘 K전자 영업부 김 차장이라는 직함이 붙고 이름 뒤에는 결혼 10년 차 두 아이의 아빠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죠.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에 토끼 같은 자식들, 현모양처 아내까지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텅 비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아침 기계처럼 눈을 뜨고 전쟁터 같은 출근길에 몸을 싣고 온종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삶의 반복. 그 끝에 저를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이름에 익숙한 뿐이었습니다. 아내 최은영. 연애 시절의 풋풋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제게 애들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뜨겁게 바라보지 않았고 서로의 몸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자리는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연례 행사가 되었고 그마저도 쾌락이 아닌 의무감에 가까웠습니다. 대화는 아이들 학원비와 아파트 대출금 이야기로 시작해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남자,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내 은영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서연이네랑 같이 산속 펜션으로 2박 3일 여행 갈까? 서연이가 아주 끝내주는 데를 예약했대. 박서연.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인생에 금지된 불꽃을 피워 올린 여자.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메마른 제 가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서연은 34세 필라테스 강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제 아내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단정하고 수수한 아내와 달리 서연은 언제나 생기가 넘쳤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위로 드러나는 잘 단련된 몸의 곡선은 같은 남편이라는 굴레 속에 갇힌 제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자극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청량했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상대를 응시하는 그 눈빛은 대담했습니다. 여행 당일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독채 펜션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습니다. 속세의 규칙과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그곳에서 억눌려 왔던 제 안의 무언가가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을 풀고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자 서연은 더욱 빛났습니다.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탄탄한 허리와 매끄러운 다리 라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형부, 너무 일만 하셔서 그런가. 얼굴이 팍싹 늙으셨네.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게 맥주잔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고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짜릿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일하는 기계가 다 됐지 뭐.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서연은 제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기계도 가끔은 기름칠을 해줘야죠. 안 그러면 녹슬어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었고 제안이었습니다. 제 안의 녹슨 욕망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집 남편과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서연과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풀벌레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아내의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닌 달콤하면서도 아찔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낯선 향기는 제 이성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행복하세요? 불쑥 서연이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가까스로 뱉어낸 제 대답에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는 거 말고 살아있는 거요. 심장이 막 뛰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느낌. 느껴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녀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느낌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서연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어깨에 맞닿았고 술 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체온이 제 옷을 뚫고 그대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자에게서 오는 생생한 열기였습니다. 저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석처럼 그녀에게 더 끌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제 안의 위험한 불꽃은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질문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파편과도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 단어 앞에서 저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대답 대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솔직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어깨에 기댄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형부. 지도에 없는 길에 더 멋진 풍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위로이자 동시에 위험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내와 서연의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모닥불 앞에서 마지막 잔을 기울이는 저와 서연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장작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술기운이 온몸을 휘감았고 이성의 경계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제가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남은 맥주캔을 정리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매끈하고 탄탄한 허벅지가 제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마른 장작처럼 버석거리던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그 잔상은 망막에 그대로 새겨진 듯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 그릇을 정리하는데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의 몸이 자꾸만 스쳤습니다. 그녀의 팔이 제 등을 스칠 때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턱끝을 간지릴 때마다 저는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샴푸 향과 은은한 술 냄새가 뒤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당장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머릿속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제 발은 시멘트라도 부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 위에 그릇을 올려놓던 순간 그만 손이 미끄러져 접시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 놀란 서연이 제 쪽으로 다가왔고 저 역시 깨진 조각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인 우리의 이마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아,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숨결이 닿을 듯한 그 거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녀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원초적인 욕망의 불꽃이었습니다. 형부, 그녀가 속삭이듯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홀린 듯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뺨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길에 그녀는 눈을 감는 대신 오히려 제 손등에 자신의 뺨을 더 깊게 기대왔습니다. 부드럽고 뜨거운 감촉,
그 순간 지난 10년간 저를 탐함해던 모든 이성의 끈들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다음 순간 제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마비시켰고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렸던 감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치 긴 꿈을 꾼 듯 혹은 필름이 끊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기억은 거기서 암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방의 천장이었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어젯밤 일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바비큐, 술, 그리고 서연과의 대화, 그리고 깨진 접시, 거기까지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박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을 덮은 채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저는 이 위험한 관계의 공범이 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스튜디오의 불을 모두 끈 채 창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우리의 끝은 어딜까?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끝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돼. 형부는 나를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고 나는 형부를 통해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으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이 관계는 분명 잘못되었고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녀의 시선 안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잘 잤어요,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격정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도 맑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이런 아침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태연함이었습니다. 그 태연함이 저를 더욱 비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어젯밤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쾌감의 잔상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얇은 이불이 스르륵 흘러내리며 아침 햇살 아래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선과 매끄러운 등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형부가 먼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너무 외롭다고 했어요. Even go to. 그녀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술에 취해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쩌면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술의 힘을 빌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심을 꺼내 보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제게 다가와 제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실수였다고 자책하지 말아요. 우린 그냥 서로에게 솔직했을 뿐이에요. 텅 비어버린 마음을 서로의 온기로 잠시 채워준 것뿐이라고요. 그녀의 속삭임은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했습니다. 제 죄책감을 덜어주고 제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설득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아무도 깨기 전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까지 저를 감싸던 서연의 체온과 향기가 온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동시에 황홀한 비밀을 품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서연의 남편,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마치 어젯밤은 그저 평범한 밤이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대담함과 이중적인 모습이 저를 더욱 그녀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들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자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숙취를 핑계로 펜션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서연 역시 나는 물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남아서 책이나 볼래. 라며 펜션에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모를 만큼 저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거대한 펜션에는 다시 저와 서연,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시원한 매실차 2잔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속은 좀 괜찮아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렇지 않아요? 난 죽을 것 같은데.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매실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해요. 그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 대신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살아있음의 감각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 대답 없는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어루만지듯 다정하면서도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농염한 손길이었습니다. 형부, 어젯밤은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꿈이 아닐 거예요.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제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낮의 태양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깊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순수한 갈망과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작지만 뜨거운 그 손길을 통해 그녀의 모든 감정이 제게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관계는 이제 밝은 대낮의 태양 아래 서로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감정의 댐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다시 한번 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제 무릎 위에 머물렀을 때 저는 그 작은 접촉이 세상, 그 어떤 자물쇠보다도 강력하게 저를 돌아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열기는 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잠들어 있던 모든 세포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 밝음 속에서 더욱 짙고 은밀한 색을 띄어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서연 씨.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뱉는 미약한 신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제 말에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무릎 위에 있던 손을 천천히 움직여 제 손을 찾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형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있나요? 그녀의 질문은 언제나 이토록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제 삶의 공허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 흔들리는 눈빛을 본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형부, 우리 딱 이 여행 동안만이라도 솔직해져요. 가면을 벗고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남자 김현우, 여자 박서연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안 될까요?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과실을 맛보라는 뱀의 속삭임이었고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긍정의 몸짓이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펜션 주변의 한적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동안 우리의 어깨가 스치고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저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제게는 사랑의 언어처럼 다가왔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살며시 열려 있었고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방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하룻밤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뜨거웠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제가 잊고 살았던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아내가 바로 옆방에 자고 있다는 사실은 아찔한 스릴과 동시에 지독한 죄책감을 안겨주었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오히려 쾌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벗어던진 채 오직 서로의 욕망에만 충실했습니다. 꿈 같던 2박 3일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서연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저는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룻밤의 꿈으로 산속에서의 일탈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해맑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 서연이 필라테스 스튜디오 3개월 회원권 끊어놨어. 가서 운동 좀 해. 자세 교정도 되고 활력도 생길 거야. 아내의 그 말은 제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호의가 저와 서연에게는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는 완벽한 비밀의 공간을 마련해 준 셈이었습니다. 처음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들어서던 날,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몸에 딱 붙는 레깅스와 탱크톱 차림의 서연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의 친구가 아닌 나의 여자이자 저의 몸과 마음을 지도해 줄 강사님이었습니다. 회원님, 오늘부터 제가 책임지고 몸의 균형을 되찾아 드릴게요.
그녀는 다른 회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균형까지도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산속 펜션보다 더 짜릿하고 위험한 우리만의 미래 장소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도시의 한복판, 아내의 눈 바로 아래서 우리의 금지된 사랑은 더욱 대담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제게 완벽한 이중의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땀 흘리며 경직된 근육을 푸는 건전한 운동의 장소였지만 다른 회원들의 발길이 끊긴 저녁이 되면 그곳은 세상의 시선을 피해 우리의 뒤틀린 욕망을 마음껏 풀어내는 비밀스러운 성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아내의 전화는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나 오늘 서연이랑 운동 좀 더 하고 갈게. 아내의 의심 없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심장이 뱉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전화기 너머에서 저를 향해 도발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을 보면 아찔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연은 뛰어난 강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몸에 어느 근육이 뭉쳤고 어느 관절이 약한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손길이 제 등을 누르고 다리를 잡아당길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선 교감의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원님, 호흡에 집중하셔야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운동 지시이면서 동시에 저를 유혹하는 밀어미꼬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몸은 불에 댄 듯 뜨거워졌고 저는 운동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욕망으로 인한 것인지 모를 거친 숨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회원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저녁에만 만나던 우리는 점차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개인 레슨실이나 탈의실에서 짧고 격렬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감, 바로 옆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금지된 행위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뒤엉킨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현실감을 잃는 듯 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서로를 탐하는 그 모습은 지난 10년간 김 차장, 아빠, 남편이라는 이름의 갑옷 속에 갇혀 있던 제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역설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에 찌들어 있던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 듯했고 심지어 회사 업무에도 전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남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아내였습니다. 여보, 당신 필라테스 시작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얼굴도 좋아지고 피곤하다는 말도 안 하고 서연이한테 정말 고맙다고 해야겠어. 아내의 칭찬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양심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남편에게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튜디오에서 서연과 함께 있던 제게 아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장모님이 갑자기 오셨어. 당신도 와서 같이 식사해야지.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제 굳은 표정을 보고는 제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은영아, 나 서연이야. 형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좀 더 봐주고 있어. 중요한 동작이라 오늘 꼭 마무리해야 하거든. 내가 잘 모시고 갈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님이랑 식사 먼저 하고 있어.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저는 이 위험한 관계의 공범이 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스튜디오의 불을 모두 끈 채 창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우리의 끝은 어딜까?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끝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돼. 형부는 나를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고 나는 형부를 통해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으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이 관계는 분명 잘못되었고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잿빛으로 가득했던 제 인생에 서연은 처음으로 선명한 색을 칠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다시 심장이 뛰는 법을 배웠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매혹적인 여자를,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여자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이 위험한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적어도 오늘 밤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기꺼이 이 금지된 불꽃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위험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잊고 있던 심장의 두근거림을 되찾게 해준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